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술 교수와 함께하는 NX 모델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1번 과제를 한번 같이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거 사실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같이 해보면서 같이 공부해볼게요. 자, 먼저 스케치를 해야겠죠. 메뉴의 인서트에 스케치 인 타스크 인바이러먼트 해서 XY 베이스 플레인에다가 면을 선택해 주시고 X 벡터는 이쪽이다. 스케치 오리진은 코디네이트의 원점과 동일하게 해서 OK 하겠습니다. 자, 코디네이트는 항상 하이드로 해 놓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렉탱글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자, 이 사각형의 크기가 안 나왔네요. 사각형 크기가 안 나왔는데 보통 70에 70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컴퓨터응용 가공 산업기사는 소재의 크기가 70에 70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0.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70. 자, 이렇게 해서 자, 센터 라인을 Y축에서 여기까지 35, X축에서 밑변까지 35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땅콩 모양이죠. 땅콩 모양인데 지금 보시면 땅콩 모양의 축선이 센터 라인이 여기에 스케치 원점에 오리진에 걸쳐 있지 않아요. 이격이 돼 있죠. 3mm가. 자,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레퍼런스 라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은요, 컨버트 투 레퍼런스 어딨죠?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컨버트 투 프롬 레퍼런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이 라인에서 여기 원점까지의 이 간격이 3mm다. 그리고 Y축에서 이 선의 각도는 45도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선의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땅콩 모양의 일립스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데 일립스가 사실 되게 좋은 도형이 아니에요. 되게 성격이 안 좋습니다. 편집에 좀 불리한데 구속 조건 줄 때도 조금 불편하고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선택해서 자, 이 크기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찍었더니 일립스가 나왔죠? 자, 이쪽에다 하나 더 해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어플라이를 해야겠죠? 자, 이쪽에도 하나 더. 오케이 해서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립스가 어떻게 돼 있죠? 이 선과 평행한 관계죠. 이렇게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죠. 정원, 서클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지만 이 일립스 같은 경우는 서클을 이렇게 꾹 눌러 놓은 상태죠. 압축해 놓은 느낌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그 전에, 자, 여기 있는 중심점이 이 축선의 포인트 온 커브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일립스는요, 여기 장축 방향이 좀 유리해요. 이 장축 방향에 이게 메이저 다이아메터, 마이너 다이아메터. 근데 이 장축 방향, 메이저 쪽에 쿼드런트 포인트 쪽을 이렇게 이 서클을 이 일립스의 센터 포인트가 선택이 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커브의 가장 외곽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불편하니까 이거 이렇게 치워버릴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 들어오는 게 다르죠? 자, 이거는 센터 포인트가 선택되는 거고요. 이거는 커브가 선택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자, 이 라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보시면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 패러럴이 나옵니다. 자, 얘를 주시면 이렇게 평행이 돼요. 이런 절차를 꼭 밟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주셔야 되는데 이 크기가 지금 보시면 단축이 25mm고요. 장축은 30mm예요. 자, 그러시면 자, 먼저 여기 이 축선과 주셔야 됩니다. 축선과. 자, 이 축선을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아이고 죄송해요. 레피드 디멘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치수를 주겠다.
자, 이 축선과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면 자, 이 크기가 25의 절반이니까 25 나누기 2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센터 포인트와 여기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죠. 자, 이렇게 주시면 이 부분이 30이니까 30의 절반이니까 15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속 조건이 아마 제대로 안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결정이 돼야 되죠. 위치는 Y축에서 중심까지의 수평거리가 10이라고 나왔네요. 자, 10. 자,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이 외곽 부분을 이 축선과 평행하다 만들어 주시고, 자, 중심점의 위치가 이 축선상의 포인트 온 커브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인과 여기 있는 4분점까지의 위치, 탄젠트까지의 거리죠. 자, 이 거리가 25의 절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죠. 이 거리가 15, 30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의 위치는 X축에서 중심까지의 이 수직거리가 12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 구속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일립스를 완전 구속을 안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스케치는 원칙적으로 완전 구속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속 조건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보시면 필렛 처리가 돼 있죠. 이거는 저는 시도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필렛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안 되네요. 예, 일립스는 필렛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안 되네요. 자, 그럼 여기는 뭘로 그려야 되냐? 제 생각에는 아크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크로. 자, 물론 꼭 여기를 필렛을 안 하고 하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좀 일립스는 좀 모양이 독특하니까 이렇게 아크로 필렛 처리를 좀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점은 이 선의 포인트 온 커브다. 이 점도 이 선의 포인트 온 커브다. 이 아크는 이 일립스의 탄젠트다. 이 아크는 이 일립스의 탄젠트다. 자, 마찬가지로 점은 선의 포인트 온 커브다. 점은 선의 포인트 온 커브다. 자, 선은 이 선의 탄젠트다. 이 선은 이 선의 탄젠트다. 자, 크기를, 자, 이 반경이 10이죠. 10이다. 반경이 10이다. 이렇게까지 주시면 완전 구속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따가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쓰셔야 되는데, 아마 프로젝트는 스탑 앳 인터섹션이라는 옵션이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그냥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자, 이 상태에서 트림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니시 스케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을 밑에 방향으로, 깊이는 28이네요. 뭐 28로 크게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럴 때 28로 그냥 할게요. 자, 분리는 none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콩 모양을 밑에 6mm만큼 떨어진 부분에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상태에서 뭐 절차는 좀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텀 플레인이 있죠. 이 데이텀 플레인을 여기 면에서 리버스 디렉션을 아랫방향으로 주셔서 거리는 6 하면 6mm가 아래로 내려간 상태의 평면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여기에다가 하시는데 스케치를 하지 말고 스케치를 해볼까요?
방법이 좀 다양해서 인서트에 스케치 인 타스크 인바이로먼트로 이면에다가 스케치하겠다. 벡터는 X방향이다. 자, 그리고 워크 파트 오리진을 쓰셔서 위치는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요. 원점의 위치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커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게 한번 될지 볼게요. 프로젝트 커브를 선택해서 자, 보시면 이거 커브 룰을 커넥티드 커브에 스탑 앤 인터섹션 키면은 되네요. 이게 되네요. 저도 뭐 사실 경험이 없어서 조금 불분명했는데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OK를 할게요. 하면 자, 밑에 이렇게 지금 스케치하고 있는 평면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커브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도면을 보시면은 원본의 크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전을 했던 이 원본의 땅콩 모양이 일립스 모양에서 옵셋이 5만큼 돼 있는 커브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한 커브는 원본의 크기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옵셋 커브라는 거를 여기에 보시면 옵셋 커브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 현재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 커브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옵셋이 된다고 돼 있죠. 마침 디스턴스는 5로 딱 이렇게 설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방향만 리버스 디렉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OK. 자, 그러면은 이렇게 커브가 또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피니쉬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총 3개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큰 커브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육면체는 지금 좀 불편하니까 이 익스트루드를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사라지죠. 자, 그리고 데이텀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하이드 시킬게요. 좀 불편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룰드라는 기능을 쓰셔야 돼요. 룰드가 그런데 아마 이제 화면에서 여기 있는 리본 메뉴에서 안 보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룰드가 없네요. 없죠. 그렇다면은 룰드가 없다면 사실 여기 있는 스루 커브라는 기능으로도 룰드 기능을 이게 대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루 커브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스루 커브를 할 때 이 상태에서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커브 룰은 커넥티드 커브에 스탑 앤 인터섹션 눌러놓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틀어지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쪽을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룰드를 찾아야겠네요. 룰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룰드라는 기능이 여기 있죠.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여기 뭐에 있네요. 여기에 룰드란 기능이 여기에 있네요. 자, 이걸로 해서 자, 커넥티드 커브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자, 스트링 2는 똑같이 커넥티드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하나의 커브여서 안 되네. 자, 뭐 스루 커브든 룰드든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룰드 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커넥티드 커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스트링의 선택 방향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스트링 1은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지금 벡터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트링 2를 선택을 할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꼬여버리죠. 그 이유는 이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방향을 똑같이 얘를 뒤집어주면, 같은 방향은 됐는데 어때요? 그래도 꼬이죠. 그 이유는 원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점이라는 거는 이 스트링이 시작되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 스트링의 원점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기능이에요. Specify Origin Curve 해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이쪽의 원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쪽 위치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서 여기 있는 위치를 눌러주시면 자, 위치가 같아졌는데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꼬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숨겨놨던 익스트루드를 다시 쇼해서 보시면 이제 겹쳐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이 밑에 보이시죠? 이 살짝 실루엣이. 자, 결론은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불린 오퍼레이션이 따로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브트랙트 하셔가지고 자, 타겟 어디서 뺄 거냐? 자, 얘죠. 타겟 바디가 여기입니다. 이거 선택하고요. 그러면 툴 어떤 걸 뺄 거냐? 툴 바디는 얘겠죠. 그래서 이 룰드한 모델링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케이를 하시면 자, 쉐이디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간 게 보일 겁니다. 자, 스케치는 좀 숨기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하이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이드 하면 안 되죠. 이건 빼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엣지 블렌드를 하나 주면 되겠네요. 자, 엣지 블렌드 해서 크기는 5고요. 자, 여기 선택하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좀 1번 과제 같은 경우는 일립스를 이용해야 되고 또 이렇게 룰들을 이용해야 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저도 뭐 룰들을 하면서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